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은 유니버설 디자인, 유니버설 사회의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은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유니버설 사회의 기본 조건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도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두의 이동의 편의성을 위해서는 교통수단, 보행환경, 안내 사인의 개선이 특히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제품과 환경 같은 그런 물리적인 요소 외에도 서비스의 디자인이 통합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제대로 된 유니버설 디자인이 실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아까 교통수단, 그 다음에 보행환경, 그 다음에 안내 사인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어떤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보면 서울시는 2022년까지 37개여 개, 그러니까 서울시에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역이 아마 37개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엘리베이터 설치를 약속했지만 일부는 구조적 문제 등으로 난관에 봉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개역은 수직형 리프트 동선 중이지만 한 개역은 제가 알기로 아마 상일동역인 것 같습니다. 재난 대비 안전 규정 요청으로 리프트조차 설치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불가피하게 수직형 리프트를 설치해야 될 경우에는 안전검증이라든지 추락방지 보호장치라든지 연못 동행 서비스 같은 것들이 반드시 실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승강장도 모든 사람들의 이동의 편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이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은 곳입니다. 이 경우에는 승강장 틈새 연결 장치 설치를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중간에 이미지지만 런던의 사례처럼 적절한 이런 하얀 라인이라든지 적절한 사인으로 위협을 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불가피하게 만약에 이런 어떤 연결 장치라는 것을 할 수가 없다면 영무원이 휠체어 사용자를 이제 경사로 지원을 합니다. 근데 해당 영무원에게 다시 이분이 하차역을 알려주어서 하차 서비스까지도 제공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 전동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전동차도 사실은 연속적인 이동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만은 일단 전동차 내에서의 휠체어 사용자와 유모차 이용자들이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 열차 간의 물리적 장애가 제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이제 토론토에서 찍은 사진이긴 하지만 시각장애인의 이동의 연속성을 위해서 유도블록을 전동차 내에 설치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 탑승 휠체어 사용자라든지 유모차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고정장치 설치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열차와 승강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게 제가 SRT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이 장면을 찍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휠체어 사용자가 이런 어떤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직 리프트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승하차 시간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런 직원이 대기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향후에는 휠체어 사용자와 이런 수직 리프트 없이 열차에 탑승할 수 있도록 승강장이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이런 어떤 이 서비스의 이해 관계자들이 처음부터 설계에 관여해서 디자인을 했으면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열차는 열차대로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승강장은 승강장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외국의 사례를 한번 보면 수직 리프트 없이 탑승 가능한 스웨덴, 오늘 지금 벨기에에서도 오늘 스피커가 오셨지만 제가 이게 덴마크에서 스웨덴 가는 열차에서 찍은 그러니까 그 플랫폼에서 찍은 사진입니다만은 보시다시피 전혀 리프트 없이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그냥 플랫폼 자체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렇게 연결 장치, 그러니까 플랫폼 그 갭을 필요한 장치로 이렇게 그냥 이동이 가능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사진은 신칸센입니다. 신칸센도 보시다시피 보면 열차가 그래서 플랫폼에서 보면 열차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이렇게 제가 서 있는 이런 연단처럼 플랫폼이 올라가 있고 밑에 열차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사례처럼 열차 승강장의 플랫폼도 이렇게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저상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 원장님이 파리에서 감동을 했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저는 파리는 여러 번 가봤지만 저상버스를 탈 기회가 없어서 그런 감동스러운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저상버스는 굉장히 중요한 그 수단입니다. 그런데 저상버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상버스 도입한 지가 15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2018년 전국 저상버스 모금률은 23.3%. 서울시도 아직 절반에 못 미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2022년까지 81%, 25년까지 100%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도입의 확대 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동식 휠체어 리프트 뭐냐? 여러분들 아마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굉장히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식으로 자동이 모든 게 다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휠체어 리프트를 되게 어려운 버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열차하고 플랫폼의 디자인이 달리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어프로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말씀드렸지만은 열차는 아니까 버스는 버스이런데 정류장에 가로수가 막히기 때문에 실제로 저상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휠체어 리프트 조상 기술은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서울시 내에 제가 알기로는 올해 4월 1일부터 저상버스 전화 예약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좋은 서비스이기는 하지만 여기 보면은 일단 프로세스를 보면 버스 탑승 전에 정류소에서 버스 운수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희망버스를 미리 예약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상버스 앱으로 전화를 하면 정류소 도착 예정인 버스의 정보가 전달되고 버스 기사가 예약 정보를 확인하여 탑승 하차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참 좋지만 지금 현재 보면은 시간이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심한 시간대는 예약이 지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몇 년 전에 서울시 버스 가이드라인 만들면서 이런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었지만 언제 어디든지 예약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전화 없이도 예약 가능한 서비스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상 시내버스에서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저상버스가 휠체어만을 이용해 휠체어 사용자만을 위한 것이라는 그 인식을 없앨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이제 이게 유니버설한 어떤 수단이라면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를 넘어서 모든 이용자의 보편적 편리함을 지향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상버스에도 이런 어떤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휠체어 마크, 유모차 마크,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구장의 정류장의 모습입니다만은 지금 이제 영국 맨체스터의 사례처럼 유모차, 그 다음에 휠체어 마크 같이 해서 모두가 이용하는 어떤 수단이라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28일은 휠체어사용자에게는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006년 교통약자법이 시행된 이후 13년 만에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가 현실화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체 고속버스 9,000대, 거의 한 10,000대에 가까운 버스 중에서 10대 버스 4개 노선에 투입되었지만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리프트 방식 채용에 따른 긴 승하차 시간 등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해결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2018년 12월에 이렇게 재미있는 버스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리프트가 아니라 버스 안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동을 하냐 하면, 이게 이제 버스의 모습입니다. 이 리프트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작은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들어간 다음에 방향을 전환을 합니다. 왜냐하면 들어갈 적에 버스에서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90도로 꺾어서 순방향이 되면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래 공간은 수압을 보관할 수 있는 굉장히 스마트한 솔루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도 보면서 고속버스 자체 지금 이제 개조를 하기 굉장히 바쁘지만, 우리도 이렇게 휠체어 탑승하는 어떤 방식에 대한 연구라든지 그런 어떤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연구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서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지 휴게소의 시설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긴 승하차 시간과 휴게소 본부까지의 이동거리, 휴게소 이동이 굉장히 매우 불편한데요. 이런 어떤 물리적인 요소들의 개선과 더불어서 어떤 인적 서비스가, 우리가 이제 지하철에 타게 되면 지금 이제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인적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출발지 고속터미널에서 휴게소를 거쳐서 도착지 터미널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물리적인 요소, 아까 말씀드렸지만 버스 종류 터미널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리프트 얘기했지만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인적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고속터미널도 휴게소에 휴게소에 지금 이게 브라질에 있는 쿠르치바라는 시의 버스 터미널이 버스 정비소입니다. 여기는 어떠냐면 터미널 자체가 아까 신칸센의 그런 사례처럼 아예 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굳이 리프트를 탈 필요도 없이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솔루션을 생각하면 훨씬 편리한 서비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구가 좀 돼야 되겠지만 마을버스도 사실은 개선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일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저상 마을버스가 지금 이제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을버스는 교통약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저상버스 보급이 더욱더 절실하고요. 이런 어떤 차량에 대한 개조와 더불어서 마을버스 정류장을 일반 버스 정류장에 준하는 어떤 서비스, 예를 들어서 BIT라든지 BIS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이런 어떤 마을버스 앱을 교통약자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새로운 어떤 디자인을 한다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아까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교통수단 및 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 넘어가서 보행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신규 보행 환경 개선 사업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을 받게 하는 방침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보행 환경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대형 건물의 주차장 입구에인 경우에는 보면 반차가 심한 곳이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경고 요소가 부재해서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입구 등으로 보도의 단절이 생길 경우에는 반차 없는 횡단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에 가산 디지털 단지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는 프로젝트듯이 연속적인 미도블록이라든지 다양한 경부 사인으로 편리하게 안전한 이동 경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횡단보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 보도에서 횡단보도 진입 구간에 단차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때부터인가 볼라드가 없어지면서 단차가 생겼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단차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앞 사람을 따라서 그냥 가다 보면 엎어지기 이제 일수입니다. 그래서 단차를 제거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의 연속적으로 이동을 위해서 유도블록을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령자, 휠체어 사용자 등 교통약자, 특히 이제 이동이 어려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외국의 사례에 보듯이 보행신호 연장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홍콩의 사례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고령자라든지 휠체어 사용자가 이 옥토퍼스란 카드를 가지고 되면 휠체어 이 보행 시간이 4초 이상 연장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 안내 웨이파인딩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근처에서 예를 들어서 시인성 높은 픽토그램으로 엘리베이터를 쉽게 찾게 하고 지하 공간에 대한 접근성 지도를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록을 적절히 배치하여 길 안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상에서 지하 공간을 알게 되면 이런 교통약자들이 불편 없이 웨이파인딩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지도를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접근성 지도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디지털 종합 안내 사인입니다. 지하철 입구 등에 종합 안내 사인을 설치해서 지역의 정보, 예를 들어서 뭐 지도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정보 외에 버스, 지하철의 운행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휠체어 사용자라든지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외국인 고령자 등 다양한 이용자가 공평하게 원하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때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안했던 디지털 종합 안내 사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 와이파이 이용과 QR코드나 스마트폰으로도 정보 입수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그 가산 디지털 단지에 보면 이게 아마 폭이 5m 이상이 되고 높이도 3m 이상 되는 이런 종합 안내 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큰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커버할 수 있는 정보는 지역 정보, 지역 지도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복잡한 것들은 여기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는데 만약 이걸 디지털하게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지역 안내뿐만이 아니라 보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통수단의 운행 정보라든지 다양한 정보들을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용자도 이렇게 시각장애인도 액세스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종합 안내 사인에는 저시력자 및 고령자를 위한 돋보기고, 그 다음에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를 고려해서 메뉴 조작부가 이렇게 있으면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가 낮기 때문에 조작부를 아래로 내리는 통해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휠체어 모드에서는 뭐 엘리베이터 이용 가능 경로라든지, 그러니까 액세스블 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내해서 휠체어 접근성을 고려해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끝맺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 있듯이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위해서는 교통수단이라든지 보도라든지 안내 사인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어떤
것의 개선뿐만이 아니라 서비스를 포함한 통합적인 개선이 요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 휠체어 탑승을 위해서 고속버스 개선 외에 터미널 휴게소 시설 그 다음에 서비스의 제공 등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각장애인 이동 연속성을 위해서도 횡단도로에 유도 블록을 설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까 외국의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이동약자의 연장을 위해서 신호 연장 장치 설치 같은 것들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 입구 등에 디지털 종합 안내 사인을 설치해서 대중교통 운행 정보, 이동약자, 이동용도 등 다양한 정보를 다양한 사용자를 위해서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 엘리베이터 주변에 지하철 내부 접근성 지도를 부착해서 교통약자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를 넘어서 모든 이용자의 보편적 편리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